자, 토트넘과 지금 가장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는 감독이 아약스의 터나 감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터나 감독은 아약스를 4강으로 이끌고 난 다음에 네. 지속적으로 빅클럽들과 링크되고 있는데 또 또영주 TV에 나오고 있는 우리 진수영이 네. 국내에서는 뭐 아약스 전문가로는 뭐 탑인데 최고의 전문가죠. 굉장히 지금 좀 분개하고 있습니다. 왜 가만히 안 냅두냐? 아니 왜 감독만 구한다고 하면 우리 감독을 건드리냐? 왜냐면 좋은 감독이니까. 네. 지금 부평에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터나 감독에 대해서 또 영주형의 시선도 있을 것이고 또 진수형이랑 같이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이 감독이 어떤 감독이고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토트넘에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온다면 좀 어떤 부분이 토트넘이 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른 감독은 저희가 그냥 묶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터나는 워낙 얘기가 많기 때문에 하나를 빼서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약스 지휘봉을 잡은 다음에 아약스를 이끌고 에르디비지 우승을 했고 그리고 이 네덜란드 FA컵 우승을 했고 거기다가 네덜란드 슈퍼컵도 우승을 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4강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토트넘한테 떨어졌죠. 네, 토트넘에게 떨어진 거. 루카스 이것도 모라한테 떨어졌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예.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봤거든요. 봤지. 아, 얘는 잘하네. 그리고 재밌네 이걸 그치. 느꼈을 거예요. 재밌는 축구. 사실 얼마 전에 자른 무리뉴 축구는 본인도 느꼈을 거예요. 와, 재미는 없다. 예. 그러니까 재미는 없는데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결과도 못 가져왔죠. 예. 이러면서 이제 무리뉴 감독이 경질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터나우 감독을 데리고 오고자 하는 거는 역시 이제 체질 개선에 문제가 있겠죠. 근데 왜 터나우 감독을 주목하고 있느냐? 제가 히든풋볼스에서도 얘기했지만 감독을 원하는 팀들이 첫 번째 얘기하는 감독이 나게스만 감독. 나게스만 많이 얘기하죠. 천재 감독. 그치. 그러면서 이제 나게스만 얘기를 하고 두 번째가 터나우 감독이에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나게스만 감독 얘기하는 거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동적인 전술을 쓰면서 상대와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고 그러면서 성적을 내고 그 사이에 경험도 많이 쌓았어요. 호펜하임 라입지히에서. 네. 예.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나게스만을 영입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도 나게스만 감독에 대한 관심이 있었겠죠. 뭐 여러 기사들을 보면 그래도 나겔스만이 퍼스트 픽이었다는 얘기도 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게스만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게 어그러졌고 그치. 그리고 나서 레스터 시티에 로저스 감독 브렌던 관심이 로저스. 있었는데 로저스는 잔류를 선언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터나우 감독인 것 같은데 터나우 감독이 고에드 이글스 이끌고 감독으로 데뷔했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리저브 팀 B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트레흐트 아약스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두각을 나타낸 거는 바이에른 뮌헨 리저브 팀 때부터예요. 왜냐면은 바이에른 뮌헨 리저브 팀을 이끌 때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그 당시에 바이언. 네, 그 당시에 바이에른 뮌헨 A팀 감독이 팻 가르디올라 감독. 예. 지금 영주 형이 바르셀로나 얘기 왜 나오시는지 아세요? 형님 그 터나 토트넘 얘기를 좀 하는 거 어떨까 그랬더니만 안 돼. 터나 바르셀로나 차기 감독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네. 본인의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바르셀로나 얘기 막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바르셀로나 얘기를 또 빡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바르셀로나가 나왔네요. 네. 네, 바이에른 뮌헨 A팀 감독이 팻 가르디올라 감독이었고 팻 가르디올라 감독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받았다. 해요. 그 전술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그리고 나서 위트레흐트 감독을 하면서부터 성적을 내기 시작했어요. 첫 시즌에 리그 5위 그리고 네덜란드 FA컵 준우승 네.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4위 그리고 유로파리그 진출권 좀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2017년 12월에 아약스 지휘봉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약스 지휘봉 잡고 나서 2018-19 시즌에 말 그대로 돌풍을 일으키죠. 챔피언스 리그 4강. 그때 아약스 경기들은 다들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가 터나우 감독이 생각하는 축구를 가장 잘 구현하는 아약스였어요. 네, 그때 약간 고점 느낌이었어요. 네. 아약스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고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터나우 감독은 4-3-3, 4-2-3-1 요 두 가지 포메이션을 쓰는데 결국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기를 원하고 그리고 전체가 모두 압박하고 수비하기를 원해요. 맞아요. 그래서 앞선에서 압박을 가하고 끊어내고 이런 장면이 많고 공수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결국은 유스팀의 어린 선수들을 끌어올리면서 팀의 전력을 보강하고 나름대로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신구 조화를 이룹니다. 이거는 모든 팬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신구 조화에 유스 끌어쓰고 이런 거 팬들이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맞아요. 경기 재밌게 하고. 네, 그래서
그 오베르마스 단장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아. 오베르마스 단장이 굉장히 적은 돈으로 선수들을 영입해서 특히 더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몇 배야 그게. 껌값으로 영입했습니다. 진짜 껌값으로. 네. 근데 바르셀로나에 판매한 금액이 대단히 높으니까. 대단히 높으니까. 거기다가 뭐 두산 타디치 같은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그죠? 전력을 보강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2018-19 시즌에 말 그대로 터나우 감독이 생각하는 축구를 구사를 하면서 리그 우승 그리고 FA컵 우승 그리고 나서 챔피언스리그 4강 4강 갔거든요. 갔죠. 근데 아쉽게도 지난 시즌은 팬데믹 때문에 그래. 리그가 중단되고 응. 무효화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또다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정상대로 갔으면 전 리그 우승했을 것 같아요. 네, 리그 우승도 했고 FA컵도 우승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런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미 FA컵 우승했고 그리고 리그에서도 승점 12점 차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뒤집어지진 않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터나우 감독이 우승을 낼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그치. 거죠.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결국 이제 토트넘이 레비 회장이 이 터나우 감독을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일단 터나우 감독은 체질 개선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무리뉴 감독 시절에 그 재미없는 축구를 그치. 이제는 좀 더 바꿔야 점유율도 된다. 높이고 액티브하게. 네, 액티브하게 바꿀 수가 있다. 이 아약스가 네덜란드 리그에서 점유율이 60%가 넘어요. 당연히 점유율 1위고 득점 1위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무대에서 아약스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점유율 60% 넘는 팀이 각 리그에 많지가 않아요. 그래. 아무리 뭐 이게 최상위 리그가 아니더라도 네.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의 맨시티, 라리가의 바르셀로나, 세비야, 레알 뭐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몇몇 팀밖에 없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타나우 감독은 볼을 점유하고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측면 쪽에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 무대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두산 타디치를 제로토브루스 대 네레스가 들어가거나 하킴 지에가 들어가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봤죠. 그러면서 결국 측면 쪽의 공격수들을 이용해서 득점력을 높이는 장면도 있고 올 시즌은 알레그를 최전방에 두고 네. 타디치를 측면에 측면으로 썼거든요. 뒀죠. 그것도 효과를 보는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 개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네. 터나우 감독은 제격이지. 제격이다. 네. 거기다 터나우 감독이 바닥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팀이 어려운 상황을 그래.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것이다. 어.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터나우 감독의 계약 기간 관련해서요. 계약 기간이 길지 않아요. 22년까지니까 네. 1년 남았어요. 1년 남았어요. 그래서 위약금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토트넘이 아약스에서 베르통원이라든가 몇 명의 선수들 그렇죠. 영입했었잖아요. 그랬듯이 아약스의 젊은 선수들하고 또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뭐 다빈손 산체스도 그렇고 네. 아약스랑은 지속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이 있었으니까 네. 최근에. 그래서 터나우 감독이 오면은 아약스의 젊은 선수들도 데려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돈적인 측면에서도 터나우 감독은 매력적이다. 젊고 어리고 비싸지 않은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잘 키워내고 체질 개선하고 재밌는 축구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이미 그런 경력들을 네.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면서 체질 개선, 선수 영입이라든가 아니면 영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적은 돈, 높은 효과. 네, 거기다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터나우 감독은 어린 선수들을 발굴하는 데도 그치. 능력이 있다. 그 토트넘 유스풀이 또 나쁘지 않기 네. 때문에 걔네들을 잘 데려와서 쓰고. 기본적으로 그 생각이죠. 터나우 감독이 오게 된다면은 아약스에서 뛰고 있는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일단은 구멍난 부분을 메울 수 있다. 그 가운데 시간을 벌어놓으면 리저브 팀에서 재능 올리고. 있는 선수들을 올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선순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레비 회장의 생각이고 그래서 터나우 감독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감독을 쿠만 후임으로 좀 데리고 오고 싶어 하시죠. 그렇죠. 예. 네. 레비가 선수 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약간 쿠만 뭐 내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터나가 와서 좀 하다가 샤비 헤르난데스로 네. 가는 그림. 그거 그리고 계시죠. 나의 계획은 다 있었어. 이게 내 계획이란 말이야. 예. 이 사람마다 다 계획이 있죠. 계획이 있죠. 네, 제가 이런 계획을 김진수한테 얘기했을 때 진수는 얘기했죠. 네, 터나우 감독 한갑이 넘어 7승까지도 아약스에 남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약스라는 명문 클럽에 이 종사하는 것도 뭐 대단한 일이지만 지금 현재 유럽 리그가 돌아가는 어떤 시장이
빅리그에 어쩔 수 없이 높은 연봉을 주고 데려가는 거를 막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아약스에 계속 남아있기에는 지금 터나 감독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뿌릴 수 있는 빅클럽들에게 관심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바이언 감독 후보군에도 항상 터나는 최상단에 있는 선수들 감독 중에 하나였어요. 네. 바이에른 뮌헨 리저브 팀을 이끈 경험이 있으니까. 봤잖아. 네. 잘하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레비 회장의 생각은 그것도 있을 거예요. 우승 트로피. 아, 그렇지. 네, 터나 감독은 우승 트로피를 들 줄 아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있고 리그 우승 해봤어. 또 하나는 유럽 대항전에도 강하다. 그렇지. 아약스 4강 사실 루카스 모라의 어떤 그런 기적적인 게 아니었다면 결승 행위였잖아요. 거의 난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그렇지. 직접 자기가 봤잖아.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 진짜 매력적인 감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보면 포체티노 물론 파리 가서 지금 컵 하나는 진작에 들었지만 지금 잘못하면 리그랑 챔스 다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리그도 2위고. 근데 이게 전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참 좋은 감독도 컵 따는 거랑은 또 다른 어떤 운대가 있나 맞아. 보다. 운대가 있어. 아니 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죠. 컵을 딸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위태위태한 걸 보니까 포체티노가 이런 거 참 뭔가 약간 결정적인 순간에 약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터나는 뭐 약간 이 아약스가 최상의 리그는 아니지만 이미 진작에 이 트로피를 따는 거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유럽 대항전에서도 경쟁력 있고 리그에서도 우승 경험이 있고 물론 네덜란드 리그하고 잉글랜드 리그는 차이가 차이 크지만 있죠. 뭐 어쩔 수 없지. 그건. 여하튼 우승 해본 사람이 우승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감독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손흥민 선수와 터나의 만약에 터나 감독이 온다 그러면 그 궁합은 좀 어떨까요? 좋아요. 좋다. 네, 저는 좋다고 봐요. 이게 왜 윙포워드들을 그러냐면 좀 잘 쓰죠. 잘 써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산 타디치를 제로톱으로 쓰는 이유가 타디치가 수비 라인을 끌어내렸을 때 측면에 있는 네레스라든가 하킴지에라든가 전에,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스트라이커를 골에만 집중하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선수가 골도 넣지만은 미끼 역할도 하고 다양한 임무를 준단 말이에요. 더용이 있을 때 더용이 왼쪽 측면 공간을 다 커버했어요. 그러면서 공격 전개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아르테타가 자카를 처음에 이제 왼쪽 라인으로 그렇죠. 내렸을 때처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더용을 쓰면서 공격 전개에도 도움을 줬고 그러면서 어떻게 본다면 선수들을 한 곳에 두지 않고 포지션에서 약간 변화를 준다 할지라도 다양하게 쓰거든요. 밸런스를 또 잘 맞추더라고요. 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토트넘에게도 플러스 요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해리 케인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지만 해리 케인을 이용하는데도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것 같고 만약의 경우 해리 케인이 나간다고 쳤을 때 해리 케인급의 스트라이커를 토트넘이 영입할 수 있느냐? 어렵죠 사실. 어렵죠. 케인 같은 공격수는 이제는 그냥 돈 주고 사온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몰라. 그러면은 해리 케인이 나가고 어떤 공격수를 영입할지 모르겠지만 해리 케인이 나가는 상황이 됐다면 이거는 그냥 예상입니다. 가정을 했을 네. 때. 그러면 팀 내에서 가장 강력한 득점원은 누구냐? 그럼 손흥민이에요. 손이죠. 그러면 결국은 전방에 있는 스트라이커를 누구 영입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선수가 해리 케인만큼 골을 못 넣는다면은 이 선수가 도우미 역할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끼 역할하고 손흥민이 골을 많이 넣게 하는 스타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흥민에게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원 장악력이 매우 좋고 밸런스가 좋은 팀을 만드는 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물론 이제 역습 상황에서 골을 많이 넣긴 했지만 그리고 이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의 스피드라든가 결정력이 빛나는 장면이 많긴 하지만 네. 역습 상황도 많이 추구를 하겠지만은 그치.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공격을 전개했을 때 점유율도 높게 가져가는 네. 감독이니까. 손흥민이 통한 공격 전개도 많이 되겠죠.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손흥민하고 터나 감독의 궁합은 조합은 좋을 것이다. 네. 다만 터나 감독을 토트넘이 데려올 수 있을 것인가는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2022년 6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터나 감독이 지금 상종가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상종가죠. 네, 그러면 아약스 계약 끝나고 그때도 다른 팀들이 원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죠. 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르셀로나 다음 시즌까지 쿠만 감독. 네, 그러면은 터나 감독이 아약스 계약 기간 끝나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바르셀로나로 오고, 네,
그리고 이제 한 뭐 3, 4년 하다가 샤비 헤르난데스 경험 쌓고 들어오고. 아니 3, 4년까지 바라지도 않고 2, 3년. 2, 3년. 네, 2, 3년 하다가 이제 사비 들어와서 감독하고. 네네네. 이게 저의 계획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은 나의 계획을 몰라. 아, 그렇죠. 형 혼자의 계획이죠. 예. 광명시에서 내가 잠자기 전에 네네네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계획이고. 근데 지금 터나 감독이 만약의 경우 지금 이동한다 할지라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터나 감독 입장에서도 도전을 하고 싶다는 욕심은 있을 것 그쵸? 같아요. 이제 좀 큰 리그에 더 가서 네, 그러니까 도전하고 싶다. 그래서 큰 리그로 가서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하고 싶다. 왜냐면 아시죠? 도전하고 싶은 자 아스날로 가라. 아 그런 겁니까? 그리고 도전하고 싶은 사람은 역경을 딛고 같은 환경에서 축구를 해보고 싶다. 아스날로 오면 됩니다. 아스날도 어울릴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팀 컬러는 굉장히 괜찮은데 네. 아르테타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터나 감독도 분명히 욕심이 있을 텐데 터나 감독하고 오베르마스하고 엄청 돈독해요. 그러면 오베르마스가 말려야지. 아니, 토트넘에 가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돈독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오베르마스가 계약 기간을 다 마친 다음에 떠나주면 어떻겠느냐. 얘기하면 얘기하면은 토나가 알겠어요. 고민이 좀 될 수도 있다. 좋네 그거. 네. 역시 오베르마스다. 그래서 이제 레비 회장하고 터나우 감독하고 이제 면담을 가진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된다. 근데 만약의 경우 오베르마스면 야, 이거 바르셀로나 쪽 얘기하시는 거. 야, 오베르마스면 그래. 바르셀로나 아스날로 가자. 그래. 오베르마스. 그래. 바르셀로나하고 샤비 오고 그래. 이렇게 착. 일단 지금 아르테타를 믿는 분위기잖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르테타를 믿는 분위기니까. 그 사이 뭐 설마 강등은 안 당하겠지. 일단 아르테타를 믿고 가는 그 상황에서 나중에 터나우 감독 가면 되잖아. 그래 오베르마스랑 같이 일했는데 토트넘으로 가면 됩니까? 하여튼 오베르마스가 어떻게 얘기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아스날 바르셀로나든 바르셀로나 아스날이든 오베르마스랑 일했다면 그 루트를 가야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 메뉴의 골키퍼 누구였죠? 반대사를. 반데사르도 지금 아약스 쪽에서 일하니까 메뉴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가 있으니까. 음. 자, 뭐 어쨌든 네. 터나 감독은 워낙에 핫한 감독이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은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을 거예요. 네.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더 지켜보죠. 네.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있어 터나우 감독. 나의 계획은 아까 얘기했지. 우리의 계획이야. 그래! 우리의 계획. 됐다, 야 이거 오베르마스 대동단결! 연합이다. 네. 좋았어. 좋아. 이러고 이제 내일 발표나겠지? 토트넘 감독 부임 뭐 이렇게.